자, 오늘은 세상과 나를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여기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쪽이죠. 특히 그 사람이 현실적인 힘이 있으면서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전자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를 맞추느라 힘든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라는 게 유유상종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공통점이 좀 있어야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몇 마디 주고받으면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할 말도 없고 그 상태에서 억지로 말을 걸면 분위기만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면 당연히 나는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막연하게 나는 사람들이랑 좀 안 맞는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뭘 하며 살고 있는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세상 경험이 적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른 곳도 다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쓸데없이 오해받고 욕먹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ISTP인데 주변에 ESFJ나 ENFJ밖에 없다면 별다른 악의도 없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불만이라도 있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ENFJ가 ISTP, INTP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흑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라면 그 세계에서 내가 잘 나갈 수 있겠어요? 왕따나 안 되면 다행인 거고요. 무리하게 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했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가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왜 죄다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 자, 근데 이게 사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는 곳을 찾아 떠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주변에서 말릴 수 있습니다. 딴 데 가봐야 똑같아. 어떻게 해서든 버틸 생각을 해야지.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함께 일했던 동료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다고 해서 꽃길이 보장되진 않아요. 잘 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일찍 알게 되거든요.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처음엔 전혀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작가나 배우 같은 직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어떤 재능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그런 재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거나, 혹은 드러냈다고 해도 그걸 알아볼 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영화라고는 1년에 한 편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 배우가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글쎄. 이런 반응이나 돌아올 게 뻔한데 최소한 영화 얘기로 밤을 새우고 야, 그 배우 연기 진짜 죽이더라. 이런 말이 오갈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내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 지금 꿈을 가져라, 꿈을 이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회사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때려치우는 그런 무모한 짓은 잘 안 하거든요. 말씀드렸죠. 그 조언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요. 그 조언한 사람은 그러다 마시간 사람을 아주 많이 봐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붙들고 말린 거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 겁니다. 만약 성공하면 내 길을 제대로 찾는 거고요. 실패해도 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난 재능이 없구나, 또는 재능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구나.
괴롭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운이 거기까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명을 아는 자는 돌담 아래에 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돌담 아래 섰다. 돌담이 무너져 다쳤어요. 그래서 팔자가 세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돌담을 보면 피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 갑자기 날라와 다쳤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맹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오는 걸 진짜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뭔가를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넓거든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나와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생겨먹은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히 이웃이 된 사람들의 피상적인 취미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충동으로부터 비롯된 생활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학교 졸업하고 남들 좋다는 직장에 어렵게 합격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일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충동과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충동은 무조건 억누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자클락강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일단 가족부터가 그래요. 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을까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을까요? 그래야 부모 형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가족은 정이라도 있죠. 왜 일을 잘하고 싶을까요? 그래야 상사가 좋아하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직장은 가정과는 달라요. 무조건 이해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갑자기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내가 그 일이 맞든 안 맞든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한 사람은 2배, 3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잘 못하는 걸로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거죠. 토끼는 거북이를 느리다고 놀리지만 사실 물에서는 거북이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이놈의 육지에서는 죽도록 달려도 맨날 한심하다는 소리나 듣는 겁니다. 만약 거북이가 수영도 못한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영은 내가 더 잘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내가 훨씬 빠른데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더 반발감이 생기고 더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거북이라면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리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힘든 겁니다. 맨날 그 얼굴들을 보고 그 목소리들을 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러셀은 그래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굶어 죽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여론을 존중하면 된다. 쉽게 말해 나한테 똥멍청이라고 하든 말든 어쨌든 월급은 나오고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해주고 그런다고 니들이 나를 고소할 거야 어쩔 거야 멋대로 해 나도 멋대로 할 거야.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되겠어요? 멘탈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멘탈이라면 나가서 뭘 해도 성공할 겁니다. 러셀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개인주의가 종교개혁 시절부터 뿌리내린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한국은 뭐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지랖의 나라 아닌가요? 게다가 현재 이 지구상에서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걸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와 맞는 세상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요즘엔 아예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죠. 일단 책이 그렇고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컨텐츠에도 그런 게 있죠. 자기개발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경제 경영의 서브 카테고리로 자기개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아예 별개의 분야로 독립되어 버렸죠. 사실 저는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엔 처세술 비슷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류의 책이나 영상이 꽤 많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최신 심리학이나 뇌과학 지식이 자기개발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개발의 가장 큰 주류는 돈이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자기개발의 메인 테마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괜히 경제 경영 분야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요즘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분야를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런 걸 찾아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게 된 걸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잔소리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나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집에 거의 없었죠. 밖에 나가 일하느라. 회사 직원이면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 쳐내느라 정신이 없고요.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눈 밖에 나면 문 닫아야 하니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경제 공동체에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예전엔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목사나 스님이 하는 말을 한두 시간 듣곤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개인주의가 훨씬 강하죠. IMF 이후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최근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숫자도 엄청 줄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젠 별로 없어요. 바로 이게 자기개발 분야가 커진 이유가 아니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나 스스로라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라는 게 개인의 자유가 커진 거잖아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남이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게 반드시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선택할 때도 상관 안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올 때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실패를 한다든가.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 좋은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까지 끊어지면서 고립되면 그렇게 되곤 해요. 이런 걸 자꾸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대로 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선택하고 싶은 거죠.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오직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MBTI로 보면 주로 ESTJ 또는 ENTJ 유형이 자기 개발의 진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은 모든 유형에게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자기 개발이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가 커진 만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에서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래 그런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ESTJ, ENTJ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이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ISFP나 INFP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야, 나 너랑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 이런 말을 하면 에티제나 엔티제는 성격 따위가 뭐 중요하냐면서 그건 다 핑계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멱살 잡고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ISFP나 INFP였던 사람이 ESTJ나 ENTJ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면 당사자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게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EFP나 INFP가 성격을 바꿔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격 그대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격을 혹은 자신의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격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ISFP나 INFP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 생각이 성공했다고 느끼면 되는 거죠. 그럼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나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나의 잠재력을 현실에 꽃피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걸 알아내는 건 당사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잠재력이 뭔지 알고 그걸 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특정 유형, 특정 성격에게만 해당되냐는 거예요. 자기 개발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자기개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걸 알아야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질문을 하죠.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의 구루인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 개의 선택안을 눈앞에 둔 젊은이가 대답해야 할 문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하면 좋은가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다. 직업이나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저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건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봐야 안다는 거죠. 심지어 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예컨대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척성이 아주 뚜렷하게 한쪽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겠죠. 고민을 한다는 건 이것도 어느 정도 땡기고 저것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한 1년 정도 공무원 일을 해보고 그리고 또 1년 정도 대학원 공부를 해보고 이러면 좀 비교가 되겠죠. 이쪽이 더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해봤는데 헷갈릴 수도 있고요. 둘 다 그럭저럭 할만하다든가 둘 다 별로라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이걸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시도해보고 깊이 고민해봐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걸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용하려면 나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 강점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사용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야망이나 포부, 꿈,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ISFP는 내가 알던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강점은 참을성이 많고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편이니까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일반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난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 들면 다시 그 질문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가수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적성만으로는 안 되고 노래나 춤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하죠. 그런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제대로 보고 그걸 개발해서 탁월하게 만드는 것. 자기 개발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언제나 강점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능함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류를 초인류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애써서 보통 수준 만들어봤자 뭐하냐는 겁니다.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널렸는데, 다시 말해서 못하는 거 남들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부터 잘했던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일부러라도 찾아보면서 계속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나고 의욕이 생겨나고 성취감, 긍지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성공의 이면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탁월한 승리를 위해, 탁월한 무대를 위해, 탁월한 프로그램을 위해, 탁월한 제품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